올해 AI에 쏟아진 돈 1,000조 원. 근데 그 돈 정작 칩 한 장 안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빨아들이고 있어. 비싼 건물은 남이 짓고 진짜 돈은 거기 입주한 가게가 버는 거지. 우리가 지난 6편에 걸쳐 찍은 AI 소프트웨어의 좌표, 그 핵심만 딱 모았어. 모델부터 에이전트, 버티컬, 온디바이스, 그리고 한국의 자리까지. 이 한 편이면 AI 위에서 진짜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지도가 그려질 거야. 올해 AI에 1,000조 원을 쏟아부었어. 그런데 그 돈 정작 칩 한 장 안 만드는 회사들이 빨아들이고 있어. 반도체 공장도 발전소도 없어. 그냥 소프트웨어야. 오늘은 그 돈이 진짜로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그 회사들이 어디 숨었는지 정확히 짚어줄게. 반도체도 아니고 전기도 아니야. 칩 한 장 안 만들고 발전소 하나 없이 매달 따박따박 임대료만 챙기는 회사들. 비싼 건물은 남이 짓고 진짜 돈은 거기 입주한 가게가 번다는 거지. 오늘 그 가게가 어디 숨었는지 다 까발린다. 그런데 이 발전기 회사들 매출은 거대한데 아직 큰 적자야. 공개된 손실 전망이 그래. 왜냐면 서로 전기값을 후려치는 데다 공짜 오픈소스 모델이 바닥값까지 깔아버리거든. 실제로 같은 성능의 AI를 쓰는 비용이 3년 만에 1,000배가 싸졌어. 같은 성능 기준으로 매년 10배씩. 그 충격이 어느 정도냐면 작년 초 중국의 공짜 모델 하나가 나오자 하루 만에 엔비디아 주가에서 수백조 원이 날아갔을 정도야. 칩하는 1등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거지. 발전기가 거대해도 발전기 장사 자체로는 돈을 지키기가 어려워. 그리고 3층, 가장 위가 응용층이야. 발전기에서 전기 끌어다가 실제로 손님 받는 가게들. 여기서 가장 빠른 돈이 흘러. 예를 들어 남의 AI를 빌려다 코딩 도구를 만든 어떤 회사는 보도에 따르면 직원이 수백 명도 안 되는 작은 팀인데 1년 매출이 수조 원이야. 한 사람당 수백억씩 버는 셈이지. AI 시대 생산성의 끝판왕이야. 이제 법례 들고 실제 지도에 핀을 꽂아보자. 미국부터. 칩 한 장 안 만드는데 시가총액이 약 420조 원인 회사가 있어. 흩어진 데이터를 AI가 바로 쓰는 의사결정 엔진으로 바꿔주는 곳 팔란티어야. 미국 상업 매출이 1년 만에 133% 뛰었어. 성장만 보면 압도적이지. 둘째 갈래, 글로벌 틈새파, 법률 4번 기억나? 해외에서 버느냐? 의료영상 AI 루닛은 매출의 97%를 해외에서 벌어. 한국 회사인데 거의 다 외국 병원에 파는 거지. 작년 연간으로 봐도 90%대였어. 한국 소프트웨어도 세계에서 통한다는 좋은 사례야. 다만 의료 AI는 적자 구간이 길고 해외 수가나 규제에 매출이 출렁일 수 있어. 옆에 뷰노 같은 의료 AI 1세대도 있는데 2025년엔 크게 컸지만 올 1분기엔 주력 제품 이슈로 잠시 주춤했고 아직 적자야. 오늘의 한 줄. 1,000조가 쏟아지는 이 판에서 돈은 칩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그 칩 위에서 임대료를 챙기는 자한테로 흘러. 단, 소프트웨어라는 간판만 보고 따라가면 마진 깎임에 베이고 진짜 임대료를 받는 자를 가려내면 길목이 보여. 우리는 화려한 간판보다 꾸준히 임대료 받는 자리를 본다. 자, 이 소프트웨어 건물은 3층짜리야. 그럼 맨 아래 1층, 지능을 찍어내는 발전기부터 봐야겠지? 그게 바로 AI 모델이야. 근데 이 발전기 장사, 세상에서 제일 거대하면서 제일 많이 까먹는 미친 장사였어. 두 번째 좌표, 모델 전쟁으로 가보자. 어떤 회사가 올해 40조를 벌겠다는데 같은 해 19조를 태울 거래.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기 입으로 그렇게 전망해. 실제로 올 1분기엔 1달러 벌 때마다 1달러 넘게 흘렸고 많이 팔수록 더 손해보는 미친 장사야. 그런데도 이 회사 몸값은 지구에서 제일 비싸. 오늘은 이 미친 장사가 누구 얘긴지, 그리고 이 출혈 한복판에서 도대체 누가 돈을 지키는지 정확히 짚어줄게. 이 판의 제일 복집부터 받고 가자. 같은 성능의 AI를 쓰는 비용이 3년 만에 약 1,000배가 싸졌어. 같은 성능 기준으로 매년 10배씩 떨어진 거야. 작년에 10,000원 하던 두뇌가 올해 1,000원이 된다는 뜻이지. 손님한텐 천국이지만 발전기 파는 입장에선 지옥이야. 만들기는 점점 더 비싼데 받는 값은 매년 곤두박질 치거든. 먼저 다친 진영. 가장 유명한 발전기는 챗 GPT를 만드는 오픈 AI야. 지금 버는 속도로 따지면 한 해 34조, 회사 목표론 40조를 파는 셈이지. 어마어마하지. 근데 앞에서 본 그 적자아마가 바로 여기야. 매출이 클수록 더 까먹는 1등인데 피를 가장 많이 흘리는 발전기. 그 옆엔 클로드를 만드는 엔트로픽. 얌전한 2등인 줄 알았는데 코딩 도구가 대박나면서 버는 속도, 그러니까 연한산 기준으론 1등, 오픈 AI를 추월했다는 평가까지 나왔어. 분기 실현 매출은 아직 1등이 앞서지만 발전기는 다 적자, 공식마저 흔드는 다크호스지. 둘 다 비상장이라 직접 못 사. 그럼 우린 발전기를 어떻게 타느냐? 발전기에 연료되는 회사를 통해서야. 이제 반대편, 열린 진영.
다친 발전기들이 비싼 값표 붙이고 자존심 세우는 동안 여기선 누가 설계도를 그냥 공짜로 뿌려버렸어. 처음엔 다친 1등보다 한참 뒤쳐졌는데 격차가 무섭게 좁혀지고 있어. 특히 중국의 딥시크 같은 열린 발전기가 미국 1등의 수십 분의 1 값에 일부 평가에선 거의 따라붙는 성능을 그냥 풀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다친 진영의 비싼 가격표가 통째로 흔들리는 거지. 이제 중국 발전기는 그냥 추격자가 아니라 시장 가격을 끌어내리는 방아쇠야. 그럼 한국 피는 어디냐? 비상장 발전기보다 그걸 본업에 얹어 매출내는 상장사를 봐. 대표가 LG CNS, 상장 땐 6조였는데 1년 반 만에 9조까지 불며 기업 AI 전환을 떠맡아. 통신사 SK텔레콤 KT, 기업 시스템 삼성 SDS, 공공국방 AI를 휩쓰는 상장 강소기업 코난 테크놀로지까지. 발전기는 명분이고 실적은 본업에서 나오거든. 단 발전기 투자만 늘고 본업 매출로 안 이어지면 비용만 까먹으니 다음 분기 실적에서 AI가 진짜 매출로 찍히는지를 봐. 오늘의 한 줄. 이 판에서 가장 거대한 발전기가 가장 적게 남기는 장사를 한다. 지능을 파는 자가 정작 지능값 폭락에 제일 먼저 베인다는 역설이야. 그래서 우리는 발전기를 우러러보되 피는 그 옆에서 도구와 연료를 파는 상장사에 꽂는 거지. 화려한 심장보다 꾸준히 임대를 받는 자리를 본다. 그리고 이 핀도 고정이 아니야. 내년 이맘때면 1등 발전기 이름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찍고 끝내지 않고 매편 따라가면서 발전기 지도를 다시 그리는 거야. 발전기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동안 두뇌값은 1년에 10배씩 폭락했어. 두뇌가 이렇게 싸지면 돈은 두뇌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그걸로 일을 끝내는 자한테로 옮겨가. 답만 하던 AI가 스스로 일하는 직원이 되는 거지. 세 번째 좌표, AI 에이전트야. 너 대신 AI가 출근하기 시작했어. 답만 하던 챗봇이 이제 스스로 계획 짜고 도구 켜서 일을 끝까지 처리해. 어떤 회사는 이 AI 직원 한 종류로 칩도 발전소도 없이 1년 만에 매출이 3배로 뛰었어. 그런데 한쪽에선 깔아놓은 AI 직원 열애넷은 2년 안에 접게 될 거다라는 경고도 나와. 오늘은 그 AI 직원으로 진짜 돈 버는 회사가 누구고 누가 이름만 빌렸는지 짚어줄게. 자, 그럼 에이전트 붙은 회사는 다 사면 되겠네? 아니야, 진짜 함정이 있어. 작년엔 다들 이름에 AI를 붙이더니 올해는 에이전트를 붙여. 근데 까보면 옛날 챗봇에 라벨만 갈아붙인 게 수두룩해. 이걸 에이전트 워싱이라고 불러. 한 조사에선 에이전트라고 파는 수천 곳 중에 진짜 스스로 일하는 건 130곳 정도뿐이래. 게다가 2027년까지 간 AI 직원의 40% 이상이 비용 통제 문제로 걷어내질 거란 경고도 나와. 그러니까 단어가 붙었다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일하고 진짜 돈을 받느냐를 가려야 해. 그리고 가장 위 3층이 직원을 부려 장사하는 매장이야. 공장에서 AI 직원 빌려다 손님 일을 대신 처리해주고 돈 받는 가게들. 여기서 가장 빠른 돈이 흘러. 사람 대신 영업, 상담을 처리하는 AI 직원을 가장 먼저 매출로 증명한 회사는 그 AI 직원 연 환산 매출이 1년 만에 3배 넘게 우리 돈 1조 6천억 원까지 뛰었어. AI 직원을 진짜 통장에 찍은 첫 사례지. 이제 법내 들고 지도에 핀을 꽂아보자. 미국부터. 사람 대신 영업, 상담을 처리하는 AI 직원, 에이전트 포스를 가장 먼저 매출로 증명한 회사, 세일즈포스야. 이 AI 직원 연한산 매출이 12억 달러, 1년 만에 3배 넘게 뛰었어. 자기 고객 데이터 위에서 직원을 굴리니 갈아타기 어려운 해자까지 깔린다는 게 수에 눌리지. 흔들리는 조건은 이 AI 직원이 본체 소프트웨어 매출을 갉아먹는지, 새 돈을 만드는지가 아직 논쟁이야. 그리고 회사가 더 크게 발표한 합산 매출엔 다른 사업도 섞여 있으니 순수 AI 직원 매출은 12억 달러로 봐. 확인할 날짜는 다음 분기 실적에서 에이전트 매출이 본체랑 같이 커지는지야. 빼놓을 수 없는 핀이 하나 더. 팔란티어야. 원래 정부 기관에 AI를 깔아주던 회사가 기업들한테 AI 직원 운영 플랫폼을 팔기 시작하면서 올 1분기 미국 기업 매출만 133% 폭발했어. 영업이익률 60%로 통장에 진짜 돈을 가장 진하게 꽂는 곳이지. 근데 빛이 세면 그림자도 세. 1년에 버는 돈의 수십 배 값이 이미 주가에 붙어 있어서 성장이 한 분기만 주춤해도 가장 크게 빠질 수 있는 자리야. 반대로 올해 주가가 크게 빠진 소프트웨어 회사도 많아. AI 직원이 기존 소프트웨어를 통째로 대체한다는 공포 때문이지. 근데 세일즈포스나 서비스나우는 거꾸로 자기 소프트웨어에 AI 직원을 얹어 값을 더 받는 식으로 방어했어. AI 직원이 그 회사를 죽이느냐 다시 키우느냐, 이게 시즌 내내 우리가 푸는 질문이야. 근데 이 AI 직원 아무 데서나 통하는 게 아니었어. 진짜 방어력은 한 가지 일만 깊게 파는 전문 직원한테서 나와. 목숨 걸린 병원, 큰돈 오가는 은행처럼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 네 번째 좌표, 버티컬이야.
미국 의사들이 매일 켜는 AI가 있어. 의사한테는 한 푼도 안 받아. 공짜야. 그런데 그 회사 몸값이 16조 원이야. 어떻게? 의사 14넷 이상이 매일 쓰고 절반 넘게, 그러니까 약 65%는 한 번쯤 써봤거든. 칩도 안 만들고 거대한 챗봇도 아니야. 딱 해찬 직업, 의사만 깊게 파는 전문 매장이지. 오늘은 범용 AI가 절대 못 뚫는 이 전문 매장이 어디 있는지, 한국은 그중 어디서 진짜 강한지 짚어줄게. 이제 실제 지도에 핀을 꽂아. 미국 의료 AI 상장 대표, 핀은 텀퍼스야. 암 환자 유전자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모아놓고 어떤 치료가 맞는지 AI가 골라줘. 데이터 자체가 해자인 회사지. 보도 기준 1분기 매출이 1년 새 36% 늘었고 데이터 부문은 40% 넘게 컸어. 다만 회계상으론 아직 적자야. 단 현금 흐름으로 보는 조정이익은 막 흑자 문턱에 닿았다고 회사가 안내했어. 이제 한국, 첫핀, 디지털 병리의 루닛. 보도 기준 1분기 매출이 1년 새 25% 늘었는데 그중 무려 97%가 해외 매출이야. 한국 회사인데 거의 다 해외에서 버는 거지. 법례 4번, 글로벌이냐? 완벽 통과. 암 조직 슬라이드를 분석해서 제약사 임상이랑 동반 진단을 돕는 게 핵심이고 글로벌 제약사문을 실제로 뚫은 사례야. 여기서 반전. 의료 AI는 무조건 적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답을 아예 다른 데서 찾은 핀도 있어. 병상 환자 심박수랑 산소 포화도를 24시간 감시하는 모니터링 AI인데 이 회사는 AI 감시를 아예 건강보험 수가 청구 코드랑 연결해버렸어. 병원이 AI를 쓰면 쓸수록 보험사한테 돈을 받는 구조를 짠 거지. 그 결과 보도 기준 올 1분기에만 매출이 1년 새 7배 넘게 뛰고 영업이익을 130억 원대로 찍었어. 진짜 돈 냄새는 의사 지갑이 아니라 거대한 보험사 지갑을 열 때 난다는 걸 증명한 거야. 자, 미국이랑 한국 핀을 한 장에 모았어. 그런데 들뜨기 전에 공통으로 흔들리는 조건을 보자. 함정 1번. 범용 AI가 점점 똑똑해지면 깊지 않은 버티컬은 결국 삼켜진다는 것. 실제로 미국 빅테크들이 의료 금융 전용 AI를 대놓고 내놓기 시작했어. 그런데 여기 통찰이 있어. 의료랑 금융은 범용 AI가 똑똑해진다고 쉽게 못 넘어와. 여긴 책임이 걸린 동네거든. 진단이 틀리면 누가 책임지나? 대출 거절을 어떻게 설명하나? 이 책임의 벽은 성능만으로는 안 무너져. 깊은 버티컬이 살아남는 진짜 이유가 이거야. 똑똑함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느냐. 여기까진 전부 서버 속, 화면 속 AI였어. 근데 이 AI가 클라우드를 떠나서 내 손 안의 기기랑 로봇의 몸으로 직접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다섯 번째 좌표, 온 디바이스와 피지컬 AI. AI가 드디어 몸을 얻는 이야기야. 매출이 거의 제로인데 몸값이 약 60조 원으로 평가받는 회사가 있어. 공장도 거의 안 돌아가. 파는 건 사람처럼 생긴 로봇 하나. 그런데 엔비디아가 여기에 돈을 넣었고 한때는 챗 GPT 만든 오픈 AI랑도 손을 잡았었어. 오늘은 그 돈이 왜 매출 제로짜리 몸뚱이로 흘러들어가는지,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거품인지 정확히 짚어줄게. 그럼 이 작은 두뇌가 들어간 기기 진짜 잘 팔리고 있을까? 여기서 반전이 있어. AI PC, AI 폰이 화제인 건 맞아. 그런데 2026년 시장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 AI를 기기 안에서 돌리려면 고성능 메모리가 잔뜩 필요한데 이 메모리 값이 올해 2배가 훌쩍 넘게 폭등했거든. 데이터 센터가 메모리를 싹 쓸어가서 소비자용이 모자라진 거지. 그래서 올해 PC랑 폰 판매량은 작년보다 오히려 10% 안팎 줄어든다는 전망이야. 무조건 많이 팔려서 버는 게 아니라 비싸도 지갑료는 프리미엄에서만 돈 나는 양극화가 진짜 팩트야. 이제 범례 들고 실제 지도에 핀을 꽂아보자. 미국부터. 로봇 군단에서 1차로 가장 안전하게 버는 건 로봇한테 두뇌를 파는 회사야. 엔비디아. 곡괭이 팔던 그 회사가 이번엔 모든 로봇 회사에 두뇌판이랑 학습 도구를 통째로 팔아. 누가 우승하든 두뇌는 엔비디아 걸 쓸 가능성이 크지. 데이터 센터에 이어 로봇이 다음 성장축이 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야. 한국 피지컬 AI의 핵심 축은 단연 현대차야. 사람처럼 걷는 로봇으로 유명한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지. 자동차 만들던 제조 노하우로 로봇을 직접 만들어 자기 공장에 투입하는 그림이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공장에 사람형 로봇 아틀라스를 단계적으로 넣고 연 수만 대 생산 능력까지 목표로 잡았어. 게다가 엔비디아랑 구글 딥마인드 두 글로벌 두뇌 회사의 AI를 로봇 머리에 얹고 있지. 법내 4번 글로벌로 나가느냐를 정통으로 통과하는 사례야. 공장을 노리는 게 현대차라면 거실이랑 집안을 노리는 회사가 있어. 바로 LG전자야.
올해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 로봇 테마로 돈이 가장 뜨겁게 몰린 곳 중 하나지. 세탁기, 냉장고 팔던 회사가 집안일 거드는 AI 로봇을 선보였어. 아직 상용화 전 실증 단계지만 더 중요한 건 로봇의 관절을 움직이는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쉽게 말해 로봇 근육을 자기가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한 거야. 이 부품이 휴머노이드 원가의 절반 안팎을 차지하거든. 모터 잘 만들던 가전회사가 로봇 회사로 다시 평가받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크게 들썩였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새겨두자. 지도는 영토가 아니야. 로봇은 1년 전 시연 영상이랑 지금이 완전히 달라질 만큼 빠르게 움직여. 그래서 오늘 꽂은 핀 전부 공통으로 흔들리는 조건은 양산 단가랑 수율이 또 막힐 때야. 화려한 시연이 진짜 공장 라인으로 안 넘어가는 순간 이 꿈값은 식어. 공통 확인 시점은 각사 다음 분기 실적이고 한 번 찍고 끝이 아니라 매편 따라가면서 핀을 다시 꽂는 거지. 모델, 에이전트, 버티컬, 그리고 로봇까지 이 거대한 흐름을 다 봤어. 근데 마지막 질문이 남아. 미국이 이 거대한 건물을 다 지어버린 판에서 한국은 대체 어디에 베팅해야 이길 수 있을까? 시즌의 완결, 한국의 소프트웨어 베팅이야. 한국 소프트웨어 시장은 미국의 약 40분의 1이야. 우물이 이렇게 작은데 한국의 어떤 회사는 매출의 97%를 외국에서 벌어들였어. 한국 회사가 거의 다 외국 손님한테 판 거지. 오늘은 미국이 천조 원을 쏟아붓는 이 AI 시대에 한국은 대체 어디에 베팅을 걸었는지, 그 베팅이 통할 칸은 어디고 안 통할 칸은 어딘지 정확히 짚어줄게. 두 번째 갈래, 우물을 넘은 글로벌 틈새파야. 여기가 한국 소프트웨어의 진짜 자랑이야. 의료 영상 AI 루닛은 매출의 97%를 해외에서 벌어. 한국 회사인데 거의 다 외국 병원에 파는 거지. 작년 연간으로 봐도 92%였어. 한국 소프트웨어도 세계에서 통한다는 살아있는 증거야. 자, 한국 핀을 한 장에 모으면서 아까 그 네 가지 잣대로 간단히 채점해보자. 내수 B2B인 삼성 SDS는 수익화랑 해자는 동그라미인데 글로벌은 세모야. 같은 칸에 더조는 아까 봤듯 상장 폐지 예정이라 표본으로만 두고, 글로벌 틈새인 루닛은 글로벌은 확실한 동그라미지만 수익화, 즉 흑자는 아직 세모지. 플랫폼인 네이버는 본업 해자가 동그라미고, 이렇게 줄 세우면 보여. 한국엔 네 조건을 다 채운 회사는 아직 드물고 저마다 한두 칸씩 비어 있어. 그게 한국 소프트웨어의 현주소야. 미국부터 칩 한 장 안 만드는데 시가총액이 약 400조 원대인 회사가 있어. 흩어진 데이터를 AI가 바로 쓰는 의사결정 엔진으로 바꿔주는 곳, 팔란티어야. 미국 상업 매출이 최근 분기에 1년 전보다 133% 뛰었어. 성장만 보면 압도적이지. 단 이 회사도 올해 고점에선 주가가 꽤 빠졌어. 화려한 만큼 변동도 크다는 거지. 한국의 내수 비투기랑 같은 칸인데 체급이 이렇게 달라. 그런데 여기서 통찰 하나. 체급이 작다는 게 곧 진다는 뜻은 아니야. 미국 발전기가 아무리 거대해도 한국어 의료 데이터나 한국 기업 회계 데이터는 그 발전기가 쉽게 못 먹어. 작은 우물이라도 깊고 좁으면 거대한 강물이 흘러들어와도 안 마르거든. 한국의 베팅은 큰 강이 아니라 깊은 우물에 건 거야. 시즌3를 처음부터 돌아보자. 우리는 도입에서 지도를 그렸고, 모델 전쟁에서 발전기를 받고, 에이전트랑 버티컬에서 입점 매장을, 온디바이스랑 피지컬 AI에서 손안과 몸을 봤어. 그리고 오늘 한국이라는 마지막 칸까지 꽂았지. 한 가지 일관된 결론이 있어. AI 자체가 돈이 아니라 AI 위에서 자리를 쥔 자가 돈을 번다는 거야. 자, 이제 내 손에 AI 소프트웨어의 좌표 한 장이 완성됐어. 6편을 관통하는 결론은 딱 하나야. AI 그 자체가 돈이 아니라 AI 위에서 자리를 쥔 자가 돈을 번다는 거. 미국은 건물을 지었고 한국은 그 안에 자국어 데이터랑 효율이라는 깊은 우물을 팠어. 근데 지금까지 본 건 전부 AI를 파는 쪽이었지. 다음 시즌 질문은 정반대야. 이 AI를 결국 누가 어떻게 쓰면서 돈을 버느냐? 공장이, 병원이, 아니면 너와 나 같은 보통 사람이. 다음 시즌에서 그 답을 들고 올게. 지도가 필요하면 구독 눌러두고.